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열린마당 힘차게 시작을 해봤습니다. 네. 자, 오늘 열린마당에서 알쏭달쏭 OX 퀴즈 준비했는데요. 저희가 생활 속에서 꼭 알아야 되는 하지만 조금은 헷갈릴 수도 네. 있는 그런 정보들 저희가 OX 퀴즈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몇 번 해봤는데 반응이 참 뜨겁습니다. 뜨겁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도 준비하는 저희들도 힘이 나는데요. 네. 오늘 아마 소개해드릴 내용도 아마 관심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예. 우리 한별 씨는 상속 네. 어때요? 아, 상속. 네. 저는 아직까지는 좀 먼 얘기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일단 상속이라는 게 많아야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정말 먼 얘기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냥 네. 뭐 건강한 신체, 정신 물려주신 것만으로도 아주 그렇습니다. 감사하고 예, 있습니다. 예. 네. 그런 그래도, 마음이면 예. 좋을 텐데 네네. 실제로 대법원이 통계에 따르면은 상속에 의한 소송 사건이 아주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또 이미 상속을 하겠다 해놓고도 취소하는 경우도 많다고 해요.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또 전문가들 모셨는데 전문가들 숫자도 빠르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네네네. 뭐 듣기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만 뭐 상속과 관련해서 저희가 꼭 챙겨야 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네. 정보들은 미리미리 알고 준비를 해두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잠시 후에 저희가 자세한 내용 만나보도록 하겠고요. 먼저 패널 두 분과 인사 네.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감독님은 이제 상속을 하셔야 될 입장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나이가 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사실은 저는 뭐 한 푼도 받아본 적도 없습니다. 없이 그냥 이렇게 살아왔는데 예. 이 나이 돼서 이제는 뭔가를 좀 아이들한테 줄 수 있는 나이가 됐는데 사실은 뭐 별로 뭐 하는 게 없어요. 근데 아들만 둘인데 이제 하는 거 봐서 예. 있는 거라도 좀 줄까 말까 근데 하는 거 봐서 미리 줘놓고 아까 뭐 소송 오는데 도로 주라고 소송 오는 판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요. 그런 판이라 좀 하는 거 봐가지고 잘하면 있는 거 싹 주고 아니면 여기도 주고 저기도 주고 이렇게 해서 가는 거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상속 저도 조금 받았으면 좋습니다. 엄마, 네, 저 잘. 아니 손이 작아서 못 받가니요. 안 줘서 못 받지. 네. 그런가요? 그러죠, 네. 그러죠. 손은 이렇게 있습니다. 예. 그러나 뭐 저도 우리 김한별 아나운서처럼 생활력을 상속 받았기 때문에 엄마의 강인한 생활력을 받았기 때문에 뭐 이로써도 만족하고 있습니다. 네. 네. 감독님은 두 아들에게 아주 건강한 몸을 줬을 것 그럼요. 같아요. 예, 그 큰 또 네네. 상속이죠. 예. 예, 그것만으로도 뭐 너무 네. 감사한 일인데 두 분 말씀을 들어봐도요. 그 상속과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은 그건 좀 아니에요.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대부분이 그럴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저희가 미리미리 좀 알아보는 차원에서 OX 퀴즈로 준비했거든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보시면서 OX 맞추고 또 네. 이 내용들도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네. 여러분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상속법의 대가라고 하기에는 2% 부족하지만 오늘 꼭 알아야 할 상속 문제에 대해서 함께 알아볼 홍현수 변호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곽창호 세무사입니다. 작년까지는 국세청에서 근무했었고 올해 처음 세무사를 개업하게 됐는데요. 저희 국세청에서 있었던 경험과 그다음에 저희 세무사로서 개업한 경험을 되살려서 여러분들께 유익한 정보를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재미난 소식들 두분 그리고 기대하겠습니다. 유용한 정보들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OX 퀴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OX 판드는 연습도 늘 굉장히 저희가 중요하잖아요. 연습부터 하고 있죠. 그래서 연습 문제를 가볍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속과 관련된 연습 문제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상속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좋다. 자, O라고 생각하시면 O 아니다 X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하나, 둘, 둘, 셋. 여기서도 O, X가 좀 갈리네요. 연습 문제인데. 네. 일단은 이렇게 드셨는데 이게 속마음하고 정말 같은 건지. 감독님은 네. X. 예, 저는 뭐든지 과유불급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상속 뭐 많으면 좋다고 하겠지만은 너무 한쪽으로 너무 많이 주는 것도 문제가 있고 사실은 다 내 자식만 주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좀 더 골고루 사회 어두운 곳이라든가 유익한 곳이라든가 이런 곳에 조금씩 이렇게 나눠주는 것도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 이게 돈하고 관련된 문제여가지고 그렇게 좋은 말씀 해보면 제가 뭐라 합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했는데 다
받아 있어. 아이고 아까부터 말씀드리지만 손이 작아서 못 받아요. 안 줘서 못 받아요. 저는 많을수록 좋다. 네. 뭐 두 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전문가분들의 두 분. 입장은 궁금해요. 네. 어떻게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겁니까?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김성환 감독님처럼 과유불급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상속 문제 때문에 다투고 형제 자매들끼리 다투는 사건을 너무 많이 봐서 워낙 많이 보셨어요. 적정하게 이렇게 받고 나머지는 또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네. 선생님, 예. 저는 일단 많아야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금이 많아지거든요. 상속세가 많아지면 당연히 세금도 많아지는데 이 세금이 많아지더라도 일단 나한테 떨어지는 게 많아야 감독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좋은데 일할도 일도 쓸 수 있고 네.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일단은 많이 바꿔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일단 해도 많이 시각 차이가 다르십니다. 네, 제가 앞서서 이 네. 상속 소송 사건이 급증이라고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왜 이렇게 늘고 있는 걸까요? 일단은 뭐 상속 재산의 규모도 많이 예전에 비해서는 커졌고 네. 또 뭐 부모님이 말한 거에 대해서 약간 그대로 예전에 따르기도 했지만 네. 지금은 또 상속분이 또 균분하게 바뀌었기 때문에 자기 어떤 권리를 또 요구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네. 아마 그런 분쟁이 많아지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또 저희가 뉴스나 이런 데서 뭐 증여세, 상속세 이렇게 들으면 뭔가 부자들만 내는 세금이다라는 그래요? 네. 그래서 색안경을 끼고 보시는 분들이 간혹 있거든요. 이런 것도 좀 편견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일단 뭐 소위 말해서 요즘 뭐 엄청난 재벌가들이 상속세를 뭐 100억을 내고 뭐 500억을 내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물론 저희한테 직접 와닿지는 않죠. 근데 하지만 금액이 작아지더라도 물론 세금이 작아질 뿐 금액이 작아져서 상속세나 증여세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남들 1억 내든 내가 100만 원을 내든 네. 저한테 중요한 건 100만 원이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항상 세금은 당연히 자신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이런 건 역시도 저희가 편견을 깨드릴 수 있고 잘못된 건 바로 잡아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알쏭달쏭 OX 퀴즈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텐데요. 먼저 홍현수 변호사님께서 네네. 먼저 첫 번째 문제부터 해주실까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좀 쉽게 문제를 준비했는데 아마 다들 잘 맞추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부모님이 생전에 말로 했던 유언도 효력이 있다. 첫 번째 생전에 문제입니다. 사시면서 이렇게 했던 말도 효력이 있다. 효력 있다. 글쎄요, 네네. 100%는 아니어도 효력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이게 또 효력이 없으니까 문제를 낸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또 효력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네. 제작진이 점점 문제를 어렵게 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금 깊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기도 네, 하고요. 변호사님이 쉽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럼 그죠? 이게 또 함정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럴까요? 그러면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모님이 생전에 말로 했던 유언도 효력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O, O. 아니다 X 들어주시면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고민 오. 끝에 감독님은 X를 드셨고요. 네, 이게- 완전 고민했어요. 네네. 고민 많이 하신 것 네, 같아요. 지금 엄청 네. 고민했어요. 옛날에는 제가 아까 그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가 부모님이 딱 이야기하면 그게 법이었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요즘은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조금. 네, 아마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갈까 이렇게 갈까 이렇게 갔습니다. X로. 그 감독님 내가 아들들한테 뭔 말 했더라 이거 생각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생전에 이제 계속 말씀하신 거니까 예. 이거 그 말씀대로 따라야 또 자식된 도리 아니, 아닐까. 법이 바뀌었다잖아요. 법이. 그러면은 그러게요. 부모님 예. 말씀을 안 듣지라 이제 그렇게 안 들을 해도 수도 뭐. 없고. 그렇습니다. 저는 일단 온대. 네. 그러죠. 그래, 효력이 있다는 분도 한 4분 정도, 있어요. 예, 5분 예. 정도 계시고 그러네요. 물론 부모의 말을 통해서 원만하게 이렇게 해결이 된다면 큰 문제가 가장 좋죠. 없겠습니다만 네. 혹시라도 분쟁이 있거나 문제가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많은 분들 좀 궁금해하실 겁니다. 네. 일단 뭐 저희가 의견이 분분한 것보다 전문가의 답을 들어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정답은요? 정답은 예, X입니다. X입니다. X. X입니다. 아유, 그렇군요. 부모님이 생전에 했던 말도 유언에 효력이 있다. 정답은 X입니다. 그러니까 아니라는 효력이 거죠. 없는 네네. 거네요. 예. 효력이 없는 거. 네. 그 보통 우리가 생각하시는 게 그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 병석에 누워가지고 임종에 가까운 부모님이 마지막으로 이제 재산은 뭐 큰아들한테 준다, 작은아들한테 줘라,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유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유언이라고 하는 부분은 유언으로 인해서
권리관계가 크게 바뀝니다. 친생을 부인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내 아들이다라고 이렇게 인지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권리 의무 관계가 아주 크게 바뀌는데 그 말로 해버리면 증명하기가 어렵잖아요. 큰아들은 큰아들 나한테 뭐 이렇게 요구를 했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또 작은아들은 나한테 줬다고 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 법에서는 5가지 방식으로만 유언이 가능하고요. 그 중에 이제 순서대로 말씀드리자면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 그 다음에 공증에 의한 유언, 구수 증서에 의한 유언, 그 다음에 비밀 증서에 의한 유언 5가지 방식으로만 유언이 효력이 있고 나머지는 다 효력이 없기 때문에 말로 한 유언은 효력이 없다고 봐야겠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뭐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뭐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듣거나. 네. 근데 듣는 것도 뭔가 이렇게 절차를 따져서 네네. 해야 된다는 말씀이군요. 그 유언 방식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네. 저도 이제 실수를 할 수도 있으니까 네. 법전을 보고 그 요건이라든가 이런 걸 보고 해야지만이 좀 더 유언의 효력을 충실히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뭐 말씀만 들어서는 정말 네. 아무런 문제 없이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네. 분쟁 없이 되는 게 제일 좋지만 이게 또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저기 제 친구 중에서요. 네. 이런 친구가 있어요. 나는 그 딸들을 이렇게 좀 등한시하고 네. 아들한테만 좀 주겠다 이렇게 늘 입버릇처럼 몸에 아들한테 전체 서운하요. 아 우리 아들 친구가 그랬다 그 말이에요. 친구가 그래서 내가 아니라 서운해요.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그 친구가 예를 들어서 갑자기 죽어버리면 그 아들은 그러면 이제 상속을 전혀 못 받아야 될 것 같은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로 하면은 이제 효력이 아예 없게 하나도 못 되고 받는다 이 또 말이에요. 유언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네. 큰아들에게만 주겠다 이렇게 유언을 했을 경우에는 네. 유류분이라는 것이 있어서요. 유류분. 유류분? 네. 네, 자기 상속분의 2분의 1만큼은 다른 사람한테 주더라도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즉 예를 들어서 뭐 전남대학교에 내 재산을 모두 다 장학기금으로 주겠다 이런 경우에도 자기가 받을 상속분의 2분의 1만큼은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유류분 반환 청구권이라는 권리가 네. 있습니다. 예.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소송이 더 많이 네. 일어날 수 있겠군요. 그 네. 유명한 뭐 마이클 잭슨이나 하여튼 유명한 연예인들 이렇게 보면은 뭐 강아지한테 저 재산을 상속을 한다거나 맞아요. 오랑우탄한테 상속을 한다거나 이러잖아요. 그게 참 복 받았다. 저는 테레비가 대박 부럽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런 것도 가능해요? 아, 그 어려운 걸 물어보시니까. 그걸 이제 법률상 용어로는 유증이라 그러거든요. 유언에 의한 증여라고 그러는데 저희 법제에서는 그게 증여라고 하는 것이 권리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든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뭐 어떤 법인이라든지 이런 권리 능력이 있는 사람한테만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법제하에서는 애완견한테 이렇게 뭔가 유언 그 재산을 남겨준다는 것은 좀 불가능하고 아, 대한민국에서는? 네네. 그래서 반려견을 키울 수 있는 사람에게 유언을 하고 부담부 유증이라든가 이런 걸 하거나 또는 요즘 이런 그 금융 상품으로 또 이렇게 신탁 같은 상품이 있다라고 들었어요. 그렇게 하면 아마 그런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저희 주위에 이제 반려견, 네네네. 반려묘, 고양이는 뭐 키우시는 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정말 유산으로 남겨주고 싶다는 분들이 실제로 계십니다. 있어요. 네, 있어요. 네네네. 외국에는 그런 사례가 있잖아요. 네네. 외국에는 뭐 그런 게 있는데 저희 네. 법제하에서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권리 능력이 있는 사람들만 증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하기 때문에 네. 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네. 법제화가 조금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예, 그 부분은 또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네. 아, 첫 문제부터 굉장히 헷갈리면서 재밌었습니다. 네. 자, 두 번째 문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곽창호 세무사님. 네, 세금은 정확해야 되기 때문에 네. 정말 쉬운 문제만 냈습니다. 예. 아, 그래요? 자, 다시 한번 내주시겠습니까? 1번 문제 가겠습니다. 상속세는 부모님이 남긴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한다. 아, 자, 상속세는 상속세? 네. 부모님이 남긴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한다. 네. 아하, 기준을 묻는 문제군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남긴 전체 재산이 기준이 되는 건지 아니면 네. 내가 받은 일부. 네. 상속분이 기준이 되는 건지 네. 정말 알쏭달쏭. 그러니까요. 아, 그리고 이거는 알아두면 굉장히 좋을 만한 네.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께 질문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상속세는 부모님이 남긴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한다. 네. 라고 생각하시면 O, 아니다, X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하나, 둘, 둘, 셋. 네. 이번에는 X 쪽이
좀 훨씬 많은 많고요. 것 같죠? 그리고 두 분의 의견도 일치합니다. 네네네. 근데 여기 함정이 있으니까 모르겠어요. 다 이렇게 X인데 네네네. 조금 제가 헷갈립니다 지금. 네. 일부러라도 이렇게 해봐야 할까? 아, 바꾸려면 바꾸시오. 아니, 나 이럴 거네. 근데 저는 이제 나한테 받은 상속만 해야지 그게 정확한 세금이 거기에 매겨지는 거지 전체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억이면 형제가 둘이면 네. 10억씩 받았다 예를 들어서 네. 그 10억으로치만 세금을 내야 되는 거 아닐까? 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네네. 그러니까요. 지금은 저희는 같습니다, 의견이. 아 그래요. 예, 예. 아, 그렇죠. 예. 받은 만큼의 예, 세율을 적용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인데요. 예. 예. 자, 어떨까요? 정답은 옵니다. 오, 저 이기면 이상하더라고. 이야. 아, 이제 전체군요. 재산이군요. 예. 네. 근데 감독님 말씀도 맞아요. 왜냐하면 내가 받은 걸 기준으로 내는 건 맞는데 일단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의 유산 총액을 가지고 그래서 세금이 정해집니다. 그린 다음에 그 받은 총액 중에서 내가 받은 재산을 한도로 해가지고 거기에서 분배 비율로 나눠서 세금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아, 일단 세금을 책정하는 데 있어서는 전체 재산을 전체 기준으로 액수를 하고 가지고. 예.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이제 어느 비율인지 우와. 다음에 보는 거군요. 아, 너무 놀라셨어요, 두 분. 아니 나 10억만 주면 된 줄 알았더만. 전혀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렇네요. 네. 근데 또 돈을 받아서 각자의 액수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네, 달라집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법상으로는 뭐 받은 비율에 따라서 당연히 납부하게 되는 게 맞지만은 예. 근데 이제 이 상속세의 경우에는 이 상속인들 중에 한 분이 전부 다 납부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합의만 된다면 누가 납부해도 상관없는 겁니다. 상속세는. 예. 그러니까 법률적으로는 전체 금액이 해당이 네.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 근데 상속세가 액수 어떤 기준이 있죠? 네, 있습니다. 네. 일단 뭐 본인 혼자만 있다고 했을 때 일단 최소 공제액이 5억이기 때문에 예. 내 재산이 5억이 안 된다면은 일단 상속세는 납부할 게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몸에 낙부 좀 먹어졌네요. 낙부 좀 먹어졌네요. 아, 5억 이상일 때. 오, 네. 뭐더라고 저기 자식들한테 세금 걱정시켜. 다 써불든지 누구한테 주고 뭐 어디 화를 내고 가야지. 애기들 요즘에 어디 뭐 재벌도 세금 때문에 걱정하잖아요. 왜 그렇게 걱정을 시켜주냐 이 말이에요 내 얘기는. 그냥 가야 쓰고 가야지. 자식들 세금 걱정할까 봐서 상속 안 하시겠다. 이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네. 자, 두 그런가요? 분의 얘기도 네. 우리 자녀분들이랑 더 상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홍현수 네. 변호사님 문제 네. 주시죠. 이번 두 번째 문제는요. 조의금 아시죠? 네. 조의금은 상속분대로 나눈다. 아, 조의금을 상속분대로 나눈다. 나눈다. 이제 뭐 아버지나 어머니께서 네. 돌아가셨을 때 들어오는 조의금이 조의금?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여기서도 뭐 자녀별로 상속 비율이 정해져 있으면 그만큼 조의금을 나눈다. 뭐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글쎄요. 아, 그럴까요? 형제들끼리 잘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은데도 네. 그게 힘드니까 이런 일이 생기게 되는 거겠죠. 그렇죠. 감독님은 이런 경험이 있으신지? 예. 아니 이제 자식들이 이제 결혼하고 며느리도 있고 뭐 이렇게 예. 또 다 있을 텐데 글쎄 나는 이거 엄청 힘든 일인 것 같으네. 우리 같으면 옛날에 그냥 이렇게 다 각자 이렇게 분배를 했었거든요. 그렇죠. 네. 예. 인원수.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내가 만약에 나의 친구들이 나에게 온 그런 손님으로 온 분은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그랬는데 예. 그게 참 어렵네요. 그게. 상속분대로 나눈다. 근데 문제를 왜 냈겠어요? 예? 그 함정이 있은 게 낸 거죠. 예. 그건 좀 날카로우세요, 지금. 예. 가져간 대로 내야지 상속분대로 어떻게 내? 그렇게 헷갈립니다. 지금 객석에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지금 그래요. 빨리 뭔가를 좀 정리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아주 예민한 문제인 듯 아닌 것 싶습니다. 자, 일단은 네. OX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조의금은 상속 분대로 나눈다라고 생각하시면 O, 아니다 X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니다. 아니다. 아니, 단호하게. 굉장히 자신 있게. 아니다. 근데 O도 굉장히 O도, 많습니다. 네. 예. 저는 너무 상속분대로 그렇게 해야 된다. 왜냐하면 너무 속상할 일이 많을 것 같으니까 그냥 애초에 법대로. 그냥 예. 순서대로 해버리자 이런 생각이. 가져간 대로 가져간 대로 내야죠. 조금씩. 오는 손님대로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관계도 다르고 직장도 다르긴 한데 그래도 맞죠? 예. 그래요. 근데 살다 보면 왜 인생 라이프가 이렇게 큰 아들이 이렇게 인생이 이렇게 쭉 안 좋을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땐 또 이렇게 주면 도움이 되잖아요. 예. 그때 그 근데 하긴 생각해보니 이게 가족 관계가 좀 복잡해지다 네. 보면 또 사이 생기고 그럼요. 며느리 네. 이렇게 하다 그렇죠, 보면은 그렇죠. 이게 의외로 뭐 조의금 때문에 그런 네. 일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 방청객 중에서 그런 사례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혹은 뭐 경험하셨거나. 경험했다거나. 네. 조의금 때문에 네, 네. 장래와 관련된 조의금과 네. 관련된 경험. 예. 지금 조의금이라는 건 부모가 돌아가신 아니 돌아가셨을 부모 손님이 오는 거예요. 내 가족이 다 뭐 아들 아신 분들이 오고 뭐 둘째 뭐 이렇게 아신 분들을 그러니까 들어온 조의금에 대한 얘기. 예, 그렇죠. 무조건. 네. 근데 그거는 내 손님이면 네. 네. 일부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를 예, 찾아온 예, 예, 조문객에 따라서 나눠줘야 된다라는 그런 네.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또 비슷하게 생각하실 수도 그럴 것 있고요. 같아요. 예. 예,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네. 자, 정답을 저희가 그러면 확인을 해보죠. 해볼까요? 예, 정답은요? 예, 정답은 O입니다. 아, 아, 이것도 상속분대로 야. 지금 다들 놀라고 계십니다. 저도 마치 정말 저도 이건 반전이 예. 웬일입니까? 자세하게 좀 설명을 예, 해주셔야 설명 좀 될 것 해주세요. 같은데. 예. 이제 조의금의 목적이 이제 우리가 유족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고 또 장례비도 충당하고 또 생활 안정을 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잖아요. 근데 우리 그 상속법은 유족들이 그냥 다 협의해가지고 하면은 그냥 그렇게 하면 됩니다. 협의대로 하면 되는데 이렇게 협의가 안 돼가지고 법정으로 왔을 때는 그 장례비에 충당하고 남은 돈은 상속분대로 나누는 것이 우리 그 장례 문화에 맞다라고 한 대법원 판례가 지금 현재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기도 하겠네요. 아니, 그러면은 실제 이런 예. 구체적인 사례가 있었습니까? 뭐 제가 직접 담당하는 사례는 아닌데요. 실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례는 해군에서 이렇게 근무했던 그런 군인이 이제 그 직장에서 이렇게 뭐 공제금 같은 거 많이 모아가지고 이렇게 주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제 그 부모님하고 그 배우자하고의 좀 갈등이 있었던 사안인데 상속분대로 좀 나눠라 이렇게 했던 그런 판례가 있습니다. 아, 조윤 가지고도 이렇게 그러니까요. 법적으로 다툼이 생기기도 하는 거군요. 예. 근데 같은 형제에도 이를테면 나를 찾아오는 숫자가 훨씬 많았는데 또 그것 가지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요. 가급적 이렇게 협의해가지고 네. 좀 더 생활이 좀 어려운 형제들한테 주고 그러면 훨씬 좋겠죠. 네. 네. 감독님 어떻게 비슷한 사례? 아니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저 사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저희 처갓집에 있었는데 보면 손님들 성향을 보면 이 사람은 누구 손님인지 다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 명단을 보면 그러면 이쪽이 아주 그 손님 온대로 이렇게 왜 그러냐면 저도 이제 저 성인이 됐기 때문에 어딜 가면 제가 또 가서 다 그렇죠. 조의도 하고 다 예. 하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뿌린 대로 거둔다 해가지고 다 이렇게 하는데 그걸 그렇게 가니까 조금은 불합리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아니 근데 이제 10억이 됐어요 조의금이. 근데 이제 그 형제가들 중에 뭐 딸이 어머니 내가 아버지를 3년간이나 모셨는데 아무도 신경 안 쓸 때 뭐 이랬는데 내가 아들인 게 가져가야지. 뭐 아들은 그럴 수 있지만 내가 고생은 다 했는데 뭐 이런 싸움이 있을 수 있겠어요. 생각해보니까 이런 일상에서 있을 수 그럴 있죠. 수도 있겠네요. 이러고 나오면 복잡합니다. 이러고 울고 나오면 복잡하죠. 완전. 이제 상속 아유, 그 모습 보고 있으면 돌아가신 부모님이시지만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속상하죠. 그러니까요. 아유, 그런 일이 좀 없었으면. 없어야 될 것 네. 같은데 네. 그래도 혹시나 해결이 안 됐다면 법적으로는 상속분에 준한다라는 법적인 내용은 알고 계셔야 될 것 네네.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 전까지 합의가 되면 너무너무 좋은 그렇죠. 거죠. 예. 아, 예. 저희가 헷갈릴 수 있는, 놓칠 수 헷갈려요. 있는 문제 만나봤습니다. 네. 자, 다음 문제 만나볼까요? 네, 다음은요. 태아도 납세 의무가 있다. 아, 태아도 그러니까 상속세 납세 의무가 네, 맞습니다. 있다라는 아. 얘기죠. 태아도 납세의 의무가 있다. 네. 야. 당연히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너무 당연한 문제라면 안 내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들기도 하면서 하고, 예. 어려워집니다. 태아도
그리고 이게 왜 어려운지를 보면 되냐면요. 네. 그 방청석이 웅성웅성하면 의견이 분분해요. 막 이렇게 야, 이거 오늘 그 어느 때보다 웅성웅성 의견이 분분합니다. 네. 그만큼 알쏭달쏭 문제라는 거죠. 예, 돈 문제가 걸려 있어 웅성웅성해요. 돈 문제가 걸려 있으면 시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지정남 씨도 평소 조용한데 돈 문제가 딱 굉장히 걸리니까 민감해졌어요. 엄청 나 예민해졌어. 곡선이 땀 때문에 지금 머리가 아파요 지금. 예민해졌어. 그래요. 예. 태아도 납세 의무가 있다. 네. 요거에 대한 일단 들어볼까요? 예, 일단은 들어보겠습니다. 네. 자, 태아도 납세의 의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O, 아니다, X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난 지정남 씨 안 보고 이렇게 드래블라. 안 보고. 아, 두 분은 갈렸습니다. 일단 납세 의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예예예. 네. 왜 제 생각이 왜 그러냐면요. 일단 부모 뱃속에 들어있는 아이는 벌써 한 살을 먹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나이를 이미 먹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도 분명하게 납세 의무를 그때부터 고지를 받고 나오는 것이죠. 이제. 고지를 받고 세상에 너무나 야와요. 아니 햇빛이나 좀 보고 이름이나 지어진 다음에나 무엇이라고 납세를 내라 마라 하지. 세상에 아직 햇빛도 안 본 애기한테 너무나 야와. 그럴 줄 몰랐네요. 아니 납세 의무가 없다면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납세 의무가 지금 임신 시켜놓고 거기다 몽창 거다 눈앞을 어떻게 해 이제. 아, 그럴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네. 난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자, 우리가 태어날 때 한 살을 먹고 태어나는 게 네. 납세 의무 때문이라는 김성환 감독님의 의견. 아, 과연 맞을지. 야, 저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얘기의 본질은 그게 아니고. 예, 예. 그게 아니고. 아 여하튼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그 어느 때보다 창의적인 네, 답변이었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답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네. 자, 전문가의 정답을 알아보겠습니다. 정확한 답은 아니었지만 정답은 옵니다. 납세 의무가 너무나 있다. 야와네. 설명 좀 해주시죠. 의무가 고지를 받는다는. 소득이 있으면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납세 의무는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아도 당연히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상속을 받는다면 거기에 대한 납세 의무도 당연히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 감독님 정확하게 맞추신 거 아닌가요? 아니 사실은 제가 정확하게 알고 지식을 알고 얘기한 건 아닌데 좀 야박하긴 하네요. 사실은. 네. 예. 그러니까 상속을 받는 경우만 지금 얘기를 네, 하시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납세 의무라는 게 그 발휘되는 시점이라 그럴까요? 그게 언제부터 이렇게 있나요? 아, 네. 상속세는 고인이 사망하시고 난 후에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뭐 태아라고 특별히 다를 건 없고요. 똑같이 다른 상속인들과 같게 상속세 납세 의무가 있고 물론 태아가 직접 납부하지는 않겠지만 네, 네. 친권 대리인이 네. 대신 납부를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임신 중에도 상속세 그렇죠. 내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리 드리면 이제 상속을 받을 권리도 생기는 거고 그리고 또 그렇게 상속을 받는다면 세금을 내야 되는 권리도 생긴다. 그만큼 태아에 대해서도 인격적으로 인정을 해준다는 거죠. 김성환 네. 감독님 굉장히 창의적인. 아 근데 그게 또 맞는 얘기여서 깜짝 놀랐습니다. 예, 조금 부끄럽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알고 그런 지식을 알고 얘기했으면 좀 어깨가 펴질 텐데 어디로 그럴 가든 것 서울만 같다. 가면 돼야. 서울만 가면 돼. 어디로 가든 서울만 가면 되지. 그런데 임신했을 때부터 상속을 받는다는 것도 기분 좋은 일 아니겠어요? 그러니까요, 또. 그렇죠, 그렇죠. 상속세를 낸다는 건 또 받은 게 있으니까 그런 거니까요. 자, 저희 재미나게 또 헷갈릴 수 있는 문제, 네. 놓칠 수 있는 문제들 만나보고 있습니다. 네. 알쏭달쏭 OX 퀴즈. 다음 문제 만나볼까요? 계속해서 다음 문제 네, 변호사님. 홍인수 네. 변호사님. 자, 콩쥐는 팥쥐 엄마가 사망했을 때 상속을 받을 수 있다. 아, 이 콩쥐 팥쥐가 전래동화 콩쥐 팥쥐 네, 인 맞습니다. 거잖아요. 여러분들 뭐 다 아시겠지만 콩쥐의 이제 계모, 그렇죠. 새엄마, 그 새엄마가 사망했을 때 네. 과연 콩쥐는 그 새엄마로부터 상속을 받을 수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것이냐. 이 부분입니다. 네. 궁금한데요. 이렇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네네네. 근데 문제가 나오면 늘 이렇게 좀 헷갈립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이게 또 가족이니까 예. 상속을 받을 것도 같고. 줘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예, 근데 또 또 새엄마 법적으로는 또 다른 가족이 있을 수 있으니까 예, 예. 그게 좀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준을 저희가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한 예.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문제를 풀면서 그 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OX를 좀 들고 나서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네. 자, 문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콩쥐는 팥쥐 엄마가 사망했을 때
상속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O, 아니다, X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하나, 둘, 둘, 셋. 아, 이번에도 지금 받을 네. 수 있는 쪽이 지금 예, O가 거의, 많습니다. 예, 맞습니다. 받을 수 예. 있다. 예. 저는 있겠죠. 저는 팥쥐 엄마가 콩쥐한테 안 줬을 것이다. 아예 싸그리 안 남기고 팥쥐한테만 줬을 게 없다. 받을 수. 아, 그 파치 엄마의 마음을 대변하신 거군요. 법적인 건 잘 모르고 꼭 그냥 네. 안 줬을 것 같다. 아. 그래서 X 들었는데요. 인간적으로 줘야지요. 줘야지. 그런가요? 너무 저기 얘기다고 뭐 안 주면 쓰고 수 있는 놈 키웠으니 줘야지. 근데 팥쥐 엄마가 살아온 인생을 봐요. 늘 줬겠는가. 자, 그러면은 두 분 의견도 갈렸고요. 네. 지금 이쪽에 보면 두 분이, 예, 예, 세 분이 X를 드셨거든요. 좀 한 분이 네. 좀 의견을 좀 얘기를 해주십시오. 네. 왜 X를 드셨는지 마이크를 좀 마이크, 예. 주시겠습니까? 콩쥐는 네네. 새엄마가 돌아왔어도 예. 아버지 호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 네. 콩쥐가. 네. 그러면은 새엄마가 왔으면은 새엄마하고 팥쥐도 같은 호적이 있어요. 아.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 한 집 식구니까 엄마가 사망을 했든 안 했든 간에 상속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있으면 O를 드셔야 오를 되는데. 해야지. 같은 자녀니까. 어머니 근데 왜 X를 드셨어요? 좀 이해가 좀 그러네요. 지금 판을 본인이 보시는 그러니까 거 본인이 아니에요? 보셨어. 나는 O를 볼 거야. 아니면 앞을 보여주셔야 돼요. 예. 오시고 그러면 안 된다라고 저는 들으신 분 얘기 좀 가입표입니다. 들어볼까요? 네, 그럼 예. 앞으로 마이크를 남겨주시면 주시면은 네, 받을 수 X를 없다는 드신 이유. 얘기잖아요. 예. 저는 그 아빠가 다르기 때문에 네. 당연히 못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럴까? 네. 아빠가 다르기 때문에 네, 못 받는 호적이 것이다. 아마 안 올라갈 걸로 생각합니다. 호적이 안 올라간다.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토론이 벌어져. 네,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네. 아마 저는 제 생각에는 X일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알쏭달쏭 OX 퀴즈를 마련했는데 네. 어느 순간부터 토론 프로그램으로 변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네. 빨리 좀 답을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과연 콩쥐는 엄마가 사망했을 때 상속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 정답은 X. X입니다. 받을 수 없다. 못 봤습니까? 지금 우리 그 상속 순위를 보시면 네. 직계 비속이 제 1순위고요. 네. 2순위가 직계 존속. 이 직계 비속과 직계 존속과 함께 배우자가 이제 상속을 받게 되고요. 세 번째는 형제 자매. 네 번째가 사촌 이내의 반계 혈족까지 받습니다. 네. 우리가 순위를 사촌지간이라고 말씀- 예. 네. 하면 그래서 근데 혈족이라고 했잖아요. 혈족. 네. 혈족은 어떻게 보면 이제 피에 연결이 있는 그런 사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와 반대되는 개념이 이제 인척이라고 있어요. 인척. 인척은 혈족의 배우자가 이제 가장 쉬운 그 인척 중에 한 명이거든요. 콩쥐로 봤을 때는 자기 아버지는 혈족이죠. 직계 존속이니까. 네, 그렇죠. 예. 근데 혈족의 배우자, 네. 그러니까 팥쥐 엄마가 혈족의 배우자여서 일단은 인척간이기 때문에 상속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예 받을 수가 없는 건가요? 순위가 늦춰지는 건가요? 받을 수가 아예 없습니다. 받을 수가 없는 아, 건가요? 그래요? 이야, 저희가 알고 있던 생각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그죠? 그래요. 예. 근데 법적으로 받을 수 없지만 뭐 유언이라든가 이런 방법으로는 만약 진짜 이렇게 상속을 뭐 주고 싶다면 예. 입양을 이제 해야 됩니다. 네. 팥쥐 엄마 입양 뭐 가정법원 허가를 받아서 입양 신청을 하고 허가를 받아가지고 입양을 하면 그때부터 친생자하고 동일한 그런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 요즘 이런 일 있잖아요. 요즘에는 재혼 가정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도 안 된다는 건가요? 네, 재혼 과정에서 혼인 신고를 해도 그런 과정에서도 이제 입양 신고를 따로 해야 된다. 따로. 그러면 이제 부부간에 혼인 신고만 한다고 자녀로 뭐 이렇게 이어지는 건 아니고, 아니군요. 예. 이게 입양? 신고를 네. 입양 해서 신고를 서류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저는 팥쥐 엄마만 생각하고 네. X 들었는데 네. 가슴이 서늘해지네요. 재혼 가정도 그런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게 네네. 상속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그런 호적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었는데 방청석에도 말씀하셨었는데 호적이라든가 이런 그런 서류를 가지고 정하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혼인신고를 안 하고 사실혼 관계가 10년, 20년 되더라도 사망하게 되면 그때는 또 상속이 안 이루어지거든요. 혼인신고라든지 입양이라든지 이런 신고가
돼 있어야지만이 상속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아니 얘기해 제가 하나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어볼게요. 네네. 궁금한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 배우자가 네. 사망을 하고 정식으로 결혼을 하지 않으면서 또 새로운 배우자를 만나서 이렇게 살다가 나중에 되면은 그게 사실혼으로 인정이 돼서 상속을 받을 수 있다고 내가 들었거든요. 그것도 좀 틀린 얘기인가요? 사실혼 관계에서 헤어졌을 때 재산 분할 청구권 이건 행사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상속은 상속은 또안 절대 이루어지지 되는구나.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에게 이제 사이가 좋을 때 자기 재산의 명의를 이렇게 많이 줬는데 갑자기 그 배우자가 사망해버리면 자기는 상속 못 받고 그 사실혼 배우자의 어떤 다른 이제 뭐 직계 비속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상속을 받으니까 예측하지 못한 그런 복잡하네. 분쟁이 발생할 수가 있죠. 또. 네, 이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요즘 또 재혼 가정이 워낙 많으니까 그렇죠. 네. 이제 재혼을 해서 혼인 신고를 하더라도 자녀에게 상속을 주기 위해서는 입양을 또 따로 해야 되는 절차를 거죠. 밟아야 된다. 이게 어떻게 보면 너무 정확하게 하면 정없다, 정없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네. 그래도 꼼꼼하게 따져봐야 그래야 나중에 뭐 다른 피해나 어떤 분쟁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아시는 분들은 별로 없을 것 없을 같아요. 것 같아요. 네, 그죠. 네네.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가 오늘 준비한 거죠. 진짜. 그리고 실제로 이런 것 때문에 정말 받아야 되는 걸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까? 제가 했던 사건 중에서 한번 네네. 말씀드려볼까요? 이제 이번에는 자녀가 먼저 불의의 사고로 사망을 했는데 이 어머니가 이제 재혼을 했고 혼인신고까지 다 했습니다. 근데 이제 입양은 안 한 상태에서 이제 법원에다가 이제 입양 신청까지 했어요. 했는데 그 허가가 나오기 전에 자녀가 사망한 경우에 그 아버지가 이제 뭐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를 못하는 그래서 그 친아버지가 이제 손해배상 청구권 행사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죠. 법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싶어도 입양 처리가 아직 안 돼서 할 수 없었던 그런 안타까운 경우가 있을 수도 있군요. 야, 이런 것들은 정말 저희가 너무 그 인정이나 당연하게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꼼꼼하게 따질 부분. 재혼 가정이 많잖아요, 요즘에. 그렇죠. 아마 네. 꼼꼼하게 이런 건 따지고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의외로 그렇습니다. 분쟁이 많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문제를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자, 재밌는 알쏭달쏭 OX 퀴즈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 문제, 곽창호 세무사님이. 네, 세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네. 상속세와 증여세는 세율이 동일하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세율, 세금의 비율이 동일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예. 근데 아마 이거 개념조차도 정리 안 되시는 분들 상속세, 증여세. 네. 예. 다를 것 같은데. 상속세는 일단 돌아가신 분 유산 총액에 대해서 과세하는 거고요. 네. 증여세는 내가 살아있을 때 내 재산 중 일부를 자녀에게 증여를 해주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은 좀 다르죠. 그 내용 자체가. 예.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살짝 들었을 네. 때 이 문제도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웅성웅성. 네. 자, OX를 들고 계속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상속세와 증여세는 세율이 동일하다. 라고 동일하면 생각하시면 O를 O, 들어주시고. 아니다, X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하나, 둘, 둘, 셋! 자, OX 들어주십시오. 거의 뭐 X라고 답을 하셨네요. 야, 전원이 네. X를 들었나요? 예,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거는 거의 네, 100% 맞은 거죠. 그래요? 네, 자신합니다. 동일하지 않다. 네. 근데 이렇게 100%가 맞는다는 건 뭔가 좀 함정이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아니, 우리 다만- 제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네. 상속세는 많이 나오니까 증여를 해라. 살아있을 때 얼른 줘라. 세율이 적으니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예. 그런데 뭐 여기서 뭐 더 이상 이야기가 될 일이 없죠. 여기 한 숟가락 더 보태자면 예. 제가 제가 잘은 모르지만 상속세가 높다는 걸로 좀 알고 있고 그리고 동일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나왔지 동일하면 문제를 냈겠냐 뭐 이런 얄팍한 옛날부터 짐작 들은 얘기 있어요. 상속세가 많이 나온다고 내가 많이 그러니까, 들었어요. 이렇게. 네, 얄팍한 짐작으로 이제 점점 출제자의 의도를 분석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자, 정답을 확인해 답을 봐야 되겠네요. 확인해 볼까요? 네. 전 이렇게까지 다 못 맞추실 줄 몰랐습니다. 정답은 아, 진짜요? 세율이 동일한 건가요? 우와, 지금 스튜디오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니 그러면 뭐하러 살아있을 때 줘요. 나중에 똑같이 줄 것인데. 감독님, 전 그 얘기를 들었어요. 이거는요, 자녀들이 빨리 받으려고 낸 소문이래요. 그래 이게. 큰일 났는데.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어떻습니까? 네, 제가 이제 현직에 있을 때나 아니면 여기 개업에 있을 때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상속이 유리하냐, 증여가 유리하냐, 뭐 이런 질문을 듣습니다. 근데 이제 그 각각 케이스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뭐라고 특정 지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일단 부동산의 경우에는 증여가 더 유리하겠죠. 왜냐하면 부동산이 지금 현재 1억이면 10년 후에는 10억이 될 수도 있고 100억이 될 수도 있는데 내가 이제 더 죽었을 때는 이제 그 가격이 훨씬 상승하니까 상속세가 더 많아질 것이고 현금은 지금 1억인데 10년 후에도 1억이 되겠죠. 그러니까 현금은 상속이 더 유리하고 또 상속할 때 현금은 확실히 드러나기 때문에 금융재산 상속공제라고 또 공제를 더 해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그렇게 크게 보면 두 가지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렇지만 이게 꼭 다는 아닙니다. 항상 전문가한테 이 케이스마다 어떤 게 유리한지는 꼭 상담하셔야 돼요. 네. 세율 자체는 동일한데 이제 뭐 가격이 올라가거나 했을 때 그 금액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주식을 주면 주식 떨어지면 소금밖에 안 줬다. 그럴 수도 있겠죠. 줄 때 가격이 정해지기 때문에 주식이 자격이 네. 저기. 근데 저희가 여기서 얘기하는 건 탈세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탈세가 아니고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그렇죠, 그렇죠. 알려드리는 거죠. 네네. 예. 그러니까 오해 없으시길 바란다는 예. 점에서 일단 예. 세율이 같다. 세율은 아, 같다. 그렇구나. 근데 오, 현금이냐 그렇군요. 부동산에 따라서 그리고 증여에 따라서 좀 다르다라는 네네. 그런 얘기네요. 네. 예. 근데 요즘 그 자녀들 결혼할 때 이렇게 보면요. 네.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집을 이렇게 구해서 주잖아요. 그렇게 네네네. 목돈으로 이렇게 주게 되는데 그럼 어떻게 되나요? 세금 관계가? 아 당연히 뭐 목돈으로 주든 무엇으로 주든 간에 주었으면 예. 증여가 된 거니까 그렇죠. 증여세를 납부해야 되겠죠. 예. 근데 이제 저희 나라 그 통념상 이 결혼한 자녀가 한 2억 정도 주택을 구입할 때는 그 자금 출처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한 2억 정도까지는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이게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실제는 그 이하잖아요. 실제로는 2억 정도까지는 괜찮습니다. 실제로. 실제로도요? 네. 근데 한 5억이나 10억짜리 아파트를 사줬다. 네. 그럼 문제가 되겠죠, 당연히. 왜냐하면 자기가 그걸 살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그걸 사줬으면 부모님이 주신 게 되는 거기 때문에 또 저희 이제 실예를 들어보면 축의금 아까 조의금도 나왔지만 축의금 같은 걸로 이렇게 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축의금은 판례상 보면 그 부모님 것으로 이렇게 내 친구가 나한테 준 거면 내 거. 그다음에 부모님 친구분이 주신 거면 부모님 거.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자녀에게 주게 되면은 그것도 증여가 됩니다. 근데 만약에 앞서서 말씀하셨던 증여와 관련돼서 자진 신고를 했을 때 네네. 뭐 세율이나 변화가 있습니까? 아, 자진 신고를 했을 때 세율은 변화가 없고요. 네. 세액공제 3%를 더 해줍니다. 아, 세액공제. 근데 어떤 경우에 자진신고? 일단 액수를 2억을 얘기를 하셨고 네네. 어떤 경우에 자진신고를 해야 되는 거죠? 자진 신고는 일단 그 직계 존속과 비속 간의 관계에서 그러니까 즉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는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10년간 합산을 하게 되거든요. 10년 동안 합산을 하게 되는데 내가 이번에 받은 재산이 5천만 원이라면 5천만 원 신고하고 5천만 원 공제가 되니까 당연히 세금이 없겠죠. 그리고 1년 후에 내가 2천만 원을 받게 되면 그전 것까지 합산해서 7천만 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 공제는 5천만 원이 되고 그리고 이제 남은 2천만 원에 대해서 자진신고를 하게 되는 겁니다. 1억까지는 10%니까 2천만 원이면 200만 원 정도 세금을 납부하시고 거기에 세액공제 좀 더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 근데 그 잘못된 소문이었을까요? 축의금, 결혼 축의금 네. 받아서 그걸 이렇게 자식들에게 주는 경우 네. 세금을 내지 않는다고 그렇게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잘못하신 거군요. 축의금도 당연히 세금 부과 대상에 포함됩니다. 아니 그 왜 주택이나 네. 이런 걸 부동산 같은 경우에 네네. 뭐 공시지가인지 네. 혹은 뭐 시세인지 이 네. 기준도 되게 다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원칙상 시가가 원칙입니다. 시가가. 그러니까 주로 보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매매 사례가액이 있습니다. 매매 사례가액을 시가로 보는데 주변 아파트 내 앞동에 있는 게 만약에 8년 가격이 지금은 그 인터넷 사이트에서 올라오는데 그 가격이 10억이라면 내 아파트 가격은 공시지가가 2억이라도 이건 10억짜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토지의 경우는 좀 얘기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토지는 각 토지별로 도로에 인접해 있는 것과 그다음에 따로 떨어져 있는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토지는 시가를 산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리한 경우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감정 평가를 받기도 하고 하는데요. 일단 그런 그 시가 산정이 원칙이기 때문에 시가가 어떤 것을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생각지도 못한 세금을 낼 수도 있습니다. 네. 항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꼼꼼히 챙기셔야 돼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경우가 어떤 경우였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파트가 자기가 본인이 생각했을 때는 공시지가가 3억이기 때문에 네. 3억짜리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자녀에게 증여를 해줬습니다. 그랬는데 내가 이걸 증여를 하고 난 전후 3개월 이내에 만약에 내 바로 앞에 있는 아파트가 10억에 팔렸다면 네. 국세청에서는 이거를 15억으로 계산해서 증여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그러면 굉장히 많은 세금이 생각지도 못한 세금이 나올 수 있겠죠. 이런 부분까지도 고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입니다. 이라고 복잡한 것을 두 그러게요. 분은 어찌게 공부를 다 해서 알고 있어. 참말로 영리신 분들인데. 영리신 분들. 그러니까 전문가시죠. 그렇죠. 세세하게 따져봐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미리 좀 상담을 하시는 게 좋겠네요. 아, 예, 어떤 그러네요. 결정을 하기 전에. 예. 예. 오늘 이렇게 OX 퀴즈로 하시다가도 네. 헷갈리시거나 네. 뭔가 분쟁이 있을 것 같다. 네. 전문가를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홍현수 변호사님. 마지막 문제는 정말 쉬운 문제로 준비했습니다. 부모의 빚도 상속이 된다. 부모의 빚도 상속이 된다. 아, 지금 지정남 씨는 주먹을 네. 불끈 쥐셨습니다. 이거 자신 있다. 자신 있다. 글쎄요, 어떤. 예. 그리고 자신 있으신 거예요, 지금? 네. 네. 저도 이미 다 알고 있는 답입니다. 아, 이거. 그래요? 자, 아, 이거는 빨리 뭐 들어봐야 되겠네요. 예. 네. 지금 바로 전 문제가 전원 오답이었잖아요. 예. 지금 전원 정답이 가능할지 과연. 네. 충격이었어요. 충격. 네. 그러게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부모의 빚도 상속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O, O. 아니다, X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또 처음으로. 아, 이야. 이것도 전원이 옵니다. 과연 두 문제 연속 전원 오답일 것인가? 아니면 이번에는 전원 정답일 것인가? 아, 진짜 너무 다 오가 나오니까. 좀 일단 불안하긴 자신 하네요. 있어 하셨으니까 두 분 설명을 좀 들어볼게요. 아니 이제 내 친구들 중에 그래요. 아버님이 이제 남겨주신 게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빚이 더 많더라. 빚까지 다 떠 안 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내가 이것을 상속을 포기를 하면 이 빚도 포기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고 내가 이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저기 상속분보다 빚이 더 많으니까 나 이제 상속 안 받겠다. 이렇게 해서 가져갔다고 그러더라고요. 포기를 해서. 그래서 저는 오를 들었어요. 네. 저도 이런 사례도 들었고 기사에도 상속 포기하는 요새 그 비율이 많아졌다 이렇게 하니 저는 이걸 자신합니다. 예? 어느 분이 대답하셨어요? 제가 아까는 전원이 아까 오답이었죠. 네, 그렇죠. 예. 이번에는 전원이 정답일 것 같아요. 아, 그럼 객석도 같은 의견이신지 다른 분 의견을 한번 좀 들어볼까요? 이게 틀리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쪽에서 마이크를 그쪽에, 예, 예. 한번 좀 잡아주십시오. 예. 네, 지금 자신 왜 있게 오라고 다들 생각을 오를 하셨는지. 드셨으니까. 이거 맞죠? 옆에 분 주셔도 돼. 예. 네, 자신은 없으신 건가요? 예, 말씀하십시오. 맞는 것 같아서 들었는데요. 네네네. 그냥 어려워요. 일단 상속이 될 거라고 지금. 예. 아, 예, 예. 예. 어머니 말씀하십시오. 우리 애가 댁에가요. 예. 빚을 많이 남기고 우리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네네. 돌아가셨는데 자녀들이 그것을 모르고 그 돌아가시기 3개월 이전에 재산 상속 포기서를 내야 된다면서요. 네. 근데 그것을 안 내갖고 그 빚이 자녀들한테 이렇게 넘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내가 한 얘기구만. 네. 그래서 그 빚을 지금도 갚고 있다는 것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실제로 옆에서 빚도 이제 상속이 된 걸로 저는 알고 때문에. 있습니다. 저렇게 정답을 얘기를 해주셔서. 아, 근데 아직은 뭐 정답일지 아닐지 그렇죠. 모르는 거죠. 예, 예. 자, 과연 두 문제 연속 오답일 것이냐? 이번에는 전원 정답일 것이냐? 그러게요. 자, 전문가의 정답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옵니다. 자, 이번에는 전원 다행이네. 정답이십니다. 네,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 상속이 되면 상속 개시 시점에 상속인의 그 권리하고 그 의무가 포괄적으로 이렇게 승계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빚도 상속이 됩니다. 빚도. 근데 한정 승인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것도 좀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뭐 방금 전에 뭐 네. 우리 방청객 중에서 이렇게 자세히 저보다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신 것 같은데
상속 포기하고 상속 포기라는 건 상속을 안 받겠다는 것이고요. 이제 한정승이라고 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내가 받은 상속 재산의 한도만큼만 나는 채무를 책임지겠다. 네, 받은 이런 것이 만큼만? 바로 이제 한정승인데요. 네. 이런 상속 포기와 한정승인을 그 3개월이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3개월 내에 이게 신고를 하면 이제 상속을 포기하거나 포기해요. 또 한정승인이 되거나 이렇게 됩니다. 금액을 좀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글쎄요. 한정 승인 얘기하셨는데 예. 네. 받은 액수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빚에 대해서 예. 전극 재산이 뭐 10억인데 뭐 빚은 뭐 15억이다. 네. 그러면은 뭐 상속을 포기하거나 또는 그 한정승이라고 해서 내가 받은 10억만큼만 채무를 책임지겠다. 또는 이제 빚이 또 얼마 있는지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그 재산은 10억이지만 빚은 한 5억인지 또는 15억인지 이렇게 모를 때 이럴 때는 이제 한정승인을 하면 더 좋겠죠. 그거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이제 뭐 그 금융 쪽으로 이렇게 알아보거나 또는 부동산 그 국토교통부에 또 이렇게 재산들을 알아볼 수 있는 네. 네. 그런 제도들이 마련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부모님 재산을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처음에는 또 재산이 많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상속을 받아들였는데 나중에 이제 뒤늦게 그 부모님의 채권자들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차용증 들이내면서 그렇죠. 이렇게 예. 들어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3개월이 이제 지나버릴 경우가 발생하는데 예전에는 이런 것들이 다 그냥 단순 승인이 돼가지고 채무를 다 떠안았는데 지금은 이제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이 난 이후로 민법이 개정돼가지고 이렇게 자기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을 경우에는 안 날로부터 다시 3개월 내에 한정 승인을 할 수 있게끔 법이 이제 개정이 돼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이 3개월이라는 시간이 결코 길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님의 어떤 채권자들이 뭐 나타났다 그러면은 뭐 가까운 변호사 이렇게 상담을 한번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이 알게 된 시점부터 3개월. 네. 네. 근데 그 빚이라는 게 자꾸 이렇게 기간이 지난 뒤에 또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뭐 이제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잘 모를 경우에는 네. 한정 승인하는 게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거든요. 근데 또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다음 순위에게 또 상속권이 물려가게 그렇죠. 돼요. 네. 그래서 괜히 이제 자기만 이제 상속 포기하고 그러게 되면 형제 자매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사촌 이내 그 반계 혈족까지 또 상속이 계속 가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이제 한정 승인을 해가지고 자기 선에서 이렇게 그 빚을 정리하는 것이 좋은 방책이지 않을까. 네, 네, 네. 네. 그 빚이 아들뿐만이 아니라 손자, 손녀까지 계속 네. 가는 거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꼼꼼히 네. 좀 챙겨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알쏭달쏭 OX 퀴즈 계속해서 상속과 관련된 세금 문제 만나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문제입니다. 배우자의 상속 공제액은 최고 30억이다. 네, 와. 배우자의 상속 공제액은 30억. 최고 30억이다. 이 말은 30억 원까지는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다. 배우자 상속 공제액은 최고 네. 30억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아, 배우자의 경우. 예. 자, 이것도 기준을 묻는 배우자만. 문제이기 때문에 네. 저희가 문제를 풀면서 지금 그 문제 기준을 풀기 전부터 다들 부럽다고 지금 얘기를 하시네요. 예. 일단 저희가 OX 들어가야 들어보도록 되겠죠. 하겠습니다. 예. 배우자의 상속 공제액은 최고 30억이다. 네.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O, 아니다, X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지금 이것도 네. 30억 원이 아니다라는 쪽이 훨씬 많은데요. 네. 일단 지금 지정남 씨 표정이 네. 많이 안 좋으세요. 저는 도저히 모르겠고 30억이라는 돈을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모르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30억이라는 액수가 워낙 크기 때문에 저도 이것을 어떻게 다 공제를 해줘요, 배우자가. 그러게요. 30억씩 공제해주면 세금을 언제 걷으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30억은 아닐 것 같아요. 액수를 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하필 30억 원이라고 했을까? 그것도 궁금해요. 그러니까요. 그러게요. 네. 네. 30억에 뭔가 큰 의미가 있지는 않을까. 네. 자, 답을 들어볼까요? 웃으시네요. 네, 정답은 O입니다. 아이고. 아, 그렇게 많이 공제를 이야. 뭐 어차피 배우자분은 또 곧 돌아가시게 되면 또 상속세를 또 납부하게 되고 네. 그때는 또 배우자가 없기 때문에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이 재산이 자녀한테 다 가버리게 되면 또 남은 부모님한테는 또 아무것도 없게 돼서 좀 홀대받게 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러지 않았나. 이건 좀 뭐 전혀 법적인 거와 관계없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30억까지는 우리나라에서 해주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차피 배우자 거쳐서 자녀들이 갈 거니까 그렇게 그래도 너무 생각하시는 많은 것 것 같은데. 같은데. 예. 그래요? 그럼 앞서 저희가 그 사실혼 관계 얘기를 잠깐 나눴는데 네네. 사실혼 관계에서도 적용되는 아닙니다. 아까 또 말씀드렸지만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상속권도 없고 그다음에 배우자 공제도 그러니까 당연히 받을 수 없습니다. 네. 받을 수 없습니다. 30억까지 있는 거 다 줘도 30억이 안 되는 공제를 30억을 받다니 그렇잖아요. 그러죠. 근데 꼭 재산이 남편에게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부인이 저 같은 있을 수도 있는 경우는 거니까. 다리가 있죠. 너 이쪽으로 다 넘어가야지. 그것도 저도 지금 요즘은 반반이라면서요, 이렇게. 반반 아닙니다. 아니, 저- 그걸 헤어지실 때 반반이고 그런가요? 돌아가실 때는 본인한테 소속된 재산만, 내 재산만. 일단 저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배우자에게는 30억 원까지는 네네네. 세금이 공제가? 공제가 되는 거죠. 근데 아무래도 이제 부인이 또 남편이 죽게 되면 부인도 이제 네. 그렇게 됐을 경우에 네. 자녀에게 넘어가기 때문에 거기서 또 재산이 네네네. 세금을 네. 상속세를 내게 되는 거죠. 네. 근데 또 여기서 또 제가 또 많이 받는 네. 질문이 남편이 올해 돌아가셨는데 또 배우자분이 내년에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상속세를 계속 내게 되는 거잖아요. 배우자한테 30억까지나 줬는데 그러면 또 30억에다 또 세금을 바로 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단기 상속 세액공제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배우자가 원래 가지고 있던 재산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상속세를 납부해야 되는 거지만 이 재상속이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1년 이내면 100%다 세액공제 다 해주고 2년이면 90%. 이렇게 해서 이제 연차로 10%씩 줄어가게 되는 그런 제도가 또 있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이제 액수가 좀 줄어드는 네. 게 있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네. 오늘 여러 가지로 상속과 관련된 얘기 나눠봤는데요. 뭔가 정확하게 해야 될 것들은 저희가 챙겨야 되니까 이런 네.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는 그런 상식들 저희가 좀 점검을 해드렸습니다. 상속으로 인한 문제, 분쟁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가장 좋은 건 아무래도 정확한 유언. 이 아닐까 그렇죠. 싶어요. 유언장을 작성한다든지 다양한 종류의 유언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가장 좀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걸까요? 오늘 뭐 퀴즈에서도 나왔습니다만은 말로 한 유언은 효력이 없고 우리 민법에서는 자필 증세에 의한 유언, 그다음에 녹음에 의한 유언, 구수 증세 유언 이렇게 5가지 정도를 두고 있는데 그 요건들이 굉장히 까다롭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쉬운 유언 방식이 자필 증세에 의한 유언인데 자기가 글씨 못 쓴다고 해서 남한테 써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그 효력이 없어요. 자기가 처음부터 까지 다 자서 스스로 써야 되고 성명 써야 되고 연, 월, 일도 써야 되고 날인까지 해야지만이 그게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필 증세에 의한 유언도 그만큼 어렵고 나머지 그 유언 방식도 증인이 있어야 된다거나 또 뭐 검인을 받아야 된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서는 그 공증에 의한 공증사무소 가서 하는 유언이나 또는 자필 증세에 의한 유언도 변호사 사무실 가서 이렇게 같이 상의해가지고 작성하는 것이 나중에 추후에 발생할 법률적인 그런 분쟁을 예방하는 그런 가장 좋은 확실한 대책이 될 방법이 것이 되겠군요. 공주까지. 공주. 유언장을 고치게 되는 경우도 있지 않나요? 네네. 그런 경우는 다시 작성을 하시면 되는 그런 건가요? 경우에는 뒤에 작성한 유언이 유효하고 네. 그 과거의 유언은 효력이 없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2가지 유언이 있으면 가장 최신 것이 효력이 있게 되죠. 네. 근데 요즘 그 할아버지들 자녀들보다 네. 손자 손녀를 워낙 예뻐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곧바로 이게 손자들에게 주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네, 그런 맞습니다. 경우, 예. 그 세대를 건너뛰어서 이렇게 상속을 해줄 경우에 그 상속이 가능하긴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세대를 건너뛰면서 한 번에 상속을 안 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속세를 할증해서 과세하게 됩니다. 할증 제도가 있어요. 원래 납부해야 될 세금의 30%를 더 할증해서 하게 되고 그리고 또 이제 만약에 미성년자이고 또 재산가액이 20억 이상이라면 40%까지 할증해서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네, 처음에는 이제 상속 관계에 대한 문제다 보니까 조금은 부담스럽고 조심스럽기도 했었는데 네. 저희가 챙겨야 될 건 꼭 챙겨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유익했다는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 분은 어떠셨어요? 글쎄요.
제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 상식이 오늘 거의 틀린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그래서 이 알쏭달쏭 OX 퀴즈 같은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다 아는 것 같은데 틀려서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꼼꼼하게 변호사 사무실 가서 공증 사무실 가서 정확하게 이거 기재를 하고 이런 것들이 해야만이 실수를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게요. 저도 이제 뭐 법이라는 게 사람 도리 상식적으로 잘 살으라고 생긴 것이 법 같은데 이런 것도 마지노선이니까 한 게 끝이니까 잘 알고 있다가 인간까지 버려지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오늘 네. 얘기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더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두 분 이렇게 여러 가지 정보를 알려주셨는데 함께한 소감이 어떠신지요? 저희가 너무 몰라서 깜짝 놀라신 건 아니신가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네. 근데 오늘 함께 풀어봤던 문제들은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기본적인 것들로 인해서 어떤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참 세금이라는 게 네. 정말로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절세를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덜 내면 덜 낼수록 좋은 거잖아요. 근데 오늘 제가 와서 보니까 저는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걸 또 모르시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꼭 자기한테 필요한 것들은 짚어두셔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실제로 상담 받으신 분들이 좀 많으신가요? 많죠. 네, 많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네. 저희가 탈세가 아닌 절세 방법을 다시 한번 알려드렸습니다. 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분 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마쳐야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살면서 참 알아야 되는 것들이 많은 것 그럼요, 같아요. 그럼요. 예, 그렇지만 알아두면 이렇게 유익하게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요. 또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가족끼리 이런 얘기하는 거 너무 조심스럽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좀 네. 터놓고 있는 그대로 얘기해야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열린마당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